I had a port wine stain birthmark on my face that I got lasered off when I was very young, and one day they forgot to put the anaesthetic on, and then ever since then I had a stutter, and I also had very, very big blue NHS glasses in it. Well, yeah, because I was ginger, so like that was like instantly just like ripped into from like the day I was like started school. So I have, yeah, ginger, had a stutter, wore huge glasses. I hated primary school. 예술 배반한 유다의 머리가 빨갰다 하죠. 그래서 서구권에선 빨간 머리를 깔보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데 에드시런 머리가 빨갛잖아요. 애들이 엄청 괴롭혔대요. 근데 여기다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큰 안경을 쓰고 말까지 더듬었죠. 학교가 그냥 지옥이었다 합니다. 수업 때 손 들고 한번 어버버 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바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한 번 당하면 다음엔 손을 못 들게 돼요. 이렇듯 항상 얼어있던 에드의 유년 시절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에드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을 강하게 키웠는데요. 우리 아들 누가 널 괴롭혀? 그럼 너도 똑같이 있는 것 취업해. 그럼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분은 아들의 말더듬는 문제도 화끈하게 해결합니다. 그 어린애한테 에미넴 앨범을 사주고 계속 듣고 따라하게 했는데 에드 말로는 그게 진짜 말더듬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됐대요. 이 밖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꿈을 쫓는 것도 지켜봐 줍니다. 에드는 어릴 때부터 기타를 배워서 11살엔 직접 곡을 쓸 만큼 꽤 실력이 좋았는데 이 아버지가 볼 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것 때문에 기가 항상 죽어있고 있는 재능을 다 못 펼치는 것 같더래요. 이게 그렇게 속상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들 손을 잡고 아들의 시선을 학교가 아닌 더 큰 세상으로 돌려놔요. CD도 많이 사주고 콘서트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음악을 직접 보고 느끼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두 부자가 데미언 라이스 공연을 보러 같이 아일랜드로 가는데요. 데미언 라이스 오랜만이죠. 국내에서도 인기 많았던 영화 클로저의 엔딩곡 부른 분.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이제 데미언 공연이 끝나고 에드는 데미언한테 푹 빠진 상태로 아빠랑 한 가게에 들어가는데 아니 데미언 라이스도 공연 끝나고 거기 왔더랍니다. 에드가 반가운 맘에 가서 말을 걸어요. 전 데미언과 대화를 나눴고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던 거야. 그리고 전 그날 밤 집에 가서 많은 곡을 썼습니다. 실제 얘기를 해보니까 더 멋있었대요. 그래서 에드는 이제 자기도 저런 멋진 싱어송라이터가 되리라 결심하고 음악에 더 몰두를 하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는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버스킹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성이 안 찼대요. 런던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서퍼에만 있어야 할까? 그래서 고딩이 된 에드는 부모님을 앉혀놓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아들이 학교 자퇴하고 런던 가서 버스킹을 하겠다는데 이 아버지는 그 계획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뭔가를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오히려 더 부추겼다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기 가수죠. 제임스 모리슨이 1년에 200번 공연했던 기사를 잘라서 너도 런던 가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걸 에드한테 보여줬대요. 그렇게 에드는 부모님께 런던행 허락을 받고 학교에 자퇴 의사를 전하러 갑니다. 기억나요. 제가 자퇴하고 런던에 간다니까 친구들이 니 뭐하냐고, 넌 안 된다고, 설마 유명 가수가 되려는 거냐 막 그랬죠. 2008년 에드는 친구들의 놀림을 무시한 채 맨몸에 기타 하나 들고 런던으로 가는데요. 시작은 펍이었대요. 펍에서 공연하고 공연비 대신 밥 얻어먹고 밤에는 친구, 사촌한테 연락을 돌려서 남의 집 소파에서 자며 버스킹을 이어갔다 합니다. 근데 나중엔 이것마저 어려워서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노숙을 했대요. 뭐 버킹엄 궁전 옆에서도 노숙했다 하고 이런 생활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거진 3년 가까이 해왔다는데 대단한 게 이런 환경 속에서 2009년엔 총 312회 공연을 할 정도로 정말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합니다. 이 밖에 틈틈이 자비로 EP도 발매하면서 계속 꿈을 쫓았는데 이런 생활도 계속하면 지치죠. 에든 이제 런던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0년엔 다시 기타 하나 메고 미국 LA로 갑니다. 이제 에든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클럽을 전전하다 나중엔 퍽소리란 데서 공연 기회를 얻는데 이 공연장 매니저가 애들 눈여겨봤대요. 그래서 가게 주인인 제이미 폭스한테 굉장한 친구가 왔다고 연락을 합니다. I said, listen, man, I think you got the goods, but I got to check you out, though. So I took him down to this show that I was doing, a live night every Monday in L.A., downtown L.A., and it was like 800 black people, all black, like just here. And there was a dude up there rapping, and he was sweating, and he was black. And then another girl, she came up and she sung, and she was black, and they was singing blackness. It was incredible. And so all of a sudden, I say, ladies and gentlemen, Ed Sheeran. He pops out. With a little red hair and a ukulele. 에드는 이 공연에서 기립박수를 받았고 폭스는 이제 에드가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숙식 제공은 물론 본인 스튜디오까지 내주는데요. 이제야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해요. 폭스 따라 라디오 나가고 파티도 다니고 그러다 본인이 쓴 곡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게 또 입소문을 타서 마침내 레이블과 계약까지 하게 됩니다. 와, 결국엔 해냈어요. 레이블도 있겠다. 에드는 이제 정규 앨범 생각만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는데 그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때부턴 좋은 곡이 쑥쑥 써지더래요. 오래된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한 10분 정도 더러운
물이 나오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맑은 물이 흐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초반엔 계속 안 좋은 곡만 써졌는데 계속 쓰다 보니 나중엔 좋은 곡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쓰는 곡이 별로더라도 그걸 꼭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걸 확실히 배출해야 비로소 맑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쓰세요. 당신이 쓸 최고의 곡은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나올 겁니다. 이건 에드가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중에 본인 다큐에서 한 말인데, 이 말대로 에드는 고생 끝에 나온 좋은 곡을 모아 마침내 데뷔 앨범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앨범엔 에드의 오랜 고민이 담겨 있어요. 가진 거라곤 본인 목소리랑 기타 딱 이 둘뿐이라서 어떻게 해야 다른 포크, 어쿠스틱 앨범과 차별을 둘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에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릴 적 자주 듣던 에미넴과 데미언 라이스를 짬뽕했어요. 일단 포크 앨범 특유의 뻔한 느낌을 피한다고 어릴 적 에미넴 흉내를 내며 익힌 랩을 앨범 곳곳에 활용했는데, 이 랩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어쿠스틱 반주 뒤에 힙합 비트를 넣은 게 인상적입니다. True, my songs are where my heart is. I'm like glue, I stick to other artists. I'm not you, now that'll be the one I turn into another like you. Sleep with my thoughts, dance with my views. Everything's great, not everything's sure, but you live in your halls and I live in a 그러고 보면 에드보다 먼저 기타 치며 랩했던 제이슨 무라즈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relationship fight. I don't mean to bother nobody, but Cupid's automatic must have fired multiple shots at her. 확실히 무라즈보단 에드가 좀 더 꿀렁꿀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포크 안에 그룹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왜 제이미 폭스가 에드 보고 흑인 같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앨범엔 곡 분위기와 상반된 가사가 쓰인 것도 특이한데, 이것도 다 에미넴 영향이래요. 그래서 A팀 같은 곡을 보면 멜로디는 산들산들한데 가사는 그와 정반대인 마약에 찌든 매춘부 얘기를 다뤘죠. They say she's in the class 18, stuck in her day. 그리고 루프 페달, 이걸 또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이걸로 기타 한 대만 의존하는 1인 버스커의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앨범에 쓰인 랩이나 비트, 그 밖에 다양한 장치를 하나의 포크, 어쿠스틱 앨범으로 승화시켜준 건 바로 데미언 라이스에게 배운 애절한 감성이에요. I'm out of touch, I'm out of love. I'll pick you up when you're getting down. All by myself, I'm here again. All by, give a little time to me. We'll burn this out, we'll play hide and seek.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어쿠스틱 선율에 폭 빠지면서도 또 비트의 고개를 까딱거리게 되는 독특한 앨범이 탄생했어요. 힙합 세대부터 포크 세대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드니 앨범으로 영국에서 완전 인정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래미 본상 후보는 물론 빌보드의 42위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더 큰 성공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재밌는 건 에드가 이렇게 뜨기 전만 해도 미국은 항상 먼 나라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평소에 미국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변 영국 동료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본인도 욕심이 나더랍니다. 콜드플레이 빼고 미국은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았죠. 근데 아델을 시작으로 원디렉션, 먼포드 앤 선즈까지 쭈루룩 미국을 뚫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미국 진출이 가능한 거구나, 이미 딴 사람들은 벌써 하고 있구나 싶었죠. 저도 미국을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집은 미국 시장을 뚫겠다는 집념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루는 테일러한테 연락이 왔대요. 본인이 레드 투어를 시작하는데 투어 오프닝에 참여해줄 수 있냐. 근데 이게 총 6개월짜리 일정인데도 에드는 바로 하겠다 합니다. 미국의 아레나급 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제안에 응했대요. 에드는 이제 테일러를 따라다니며 아레나 공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미국인들은 뭐에 열광하는지를 배웠다 합니다. 2집 제목이 곱하기인 것도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 더 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배로 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예요. 2집을 위해 총 120곡을 만들었다 합니다. 타겟은 당연히 미국 라디오였고, 이를 위해 릭 루빈, 베니 블랑코, 퍼렐 같은 미국 최고의 프로듀서를 섭외하는데요. 최고라도 예외는 없었대요. 아무리 릭 루빈이 좋은 곡을 써왔어도 그 곡이 팝 라디오에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빠꾸였다 합니다. 근데 또 무조건 차트만 노리지도 않았어요. 에드는 음악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뭐가 됐든 앨범에 들어갈 곡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여야 한다는 나름의 앨범 제작 규칙을 정합니다. 곡이 순수하고 진실되면 알아서 히트곡이 된대요. 에드는 결국 이런 집요한 노력 끝에 2집을 완성했습니다. All my friends have gone to find another place to live. I told her she knows. Take aim and reload. So you can keep me inside the pocket of your ripped.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Thinking Out Loud. 이 곡이 딱 에드가 추구하는 2집 방향의 결정체죠. 엄청 대중적인데 또 맑고 순수합니다. 이 곡이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졌냐면 가사를 자세히 보면 he나 she 같은 단어가 없어요. 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종, 무슨 젠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결과 이 집은 에드의 바램대로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라디오에 주구장창 에드 노래가 나오고 빌보드 탑10엔 무려 3곡이나 올렸어요. 그래미에서도 본상 포함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드는 미국에서 아레나 투어를 돌 만큼 체급이 커졌는데 아니 영국에선 웸블리를 3일 연속 매진시킬 정도로 한순간에 국민 가수가 됐어요. 이 큰 곳에서 기타 하나 메고 3일간 약 27만 명을 홀렸습니다. 진짜 슈퍼스타가 됐어요. 근데 에드의 성공은 가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송라이터로서도 활약이 엄청나죠. 무대 위에서도 쩌는데 무대 뒤에서도 쩔어요. 동료들한텐 친절한 송라이터가 돼서 함께 멋진 곡을 쑥쑥 뽑아냅니다. 먼저 엠마리의 2002, 이름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노래죠. 엠마리는 애들 만나기 전까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두운 노래만 쓰게 됐대요. 그래서 밝은 노래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때 옆에서 에드가 큰 도움을 줬다 합니다. 에드와 함께 곡을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에드는 제게 마음속 얘기를 내뱉는 법을 가르쳐줬죠. 같이 작업하면선 계속 이건 어때요? 이 가사는요? 하면서 제가 두렵지 않게 제 마음을 편히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션 맨데스의 Fallin' on You. 션은 에드의 오랜 팬이었는데 어느 날 에드가 한 곡 선물해줬대요. 근데 션은 이 곡 가성 부분이 어렵다고 포기를 할까 했는데 에드가 이번에도 잘 다독여줬다 합니다. Hey dude, I love the song. I can't sing falsetto, so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And he goes, yeah, you will. Just wait. You'll be able to do it. Yeah. Baby, you are bringing out a different kind of 에드는 이 밖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에게 곡을 써줬는데요. they add up to I'm in love with you. 'Cause I don't wanna fall in love if you don't wanna try. I'm in love, I'm in love, I'm in love, I'm in love, I'm in love. Woman like me, like a woman like me, la la la. Woman like me, like a woman like me, like me. I know I can make it better, I can hold you tighter.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이외에도 많은 히트곡을 썼는데 아무래도 에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걸 꼽으라면 역시 비버의 Love Yourself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에드가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에드의 송라이팅 과정을 한번 살짝 구경해 볼까요? Originally, the lyrics were meant to b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fuck yourself. And originally, I was like, hearing Rihanna.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e. 대단하네요. 자, 이제 다시 2집 이후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에드는 2집 성공으로 미국 정복이란 거대한 목표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예상 못한 부작용이 따라왔다 합니다. 일단 돈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ATM기 취급을 하더래요. 이 와중에 본인도 겉멋만 들어서 타지도 않을 스포츠카를 사는 등 삶이 조금씩 가짜로 변하는 게 느껴졌다 합니다. 순수했던 옛날이 그리워졌대요. 그만 이 야망을 놓아주려고요. 전 웸블리에서 3일간 공연도 해봤고 상도 받아봤고 앨범도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커리어가 끝난다 해도 괜찮아요. 애초에 저 돈 보고 음악한 적 없거든요. 야망 갖고 살아왔고 그 결과 많은 걸 성취했고 근데 삶은 왜 자꾸 이상하게 흐르는지 에드는 3집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아내인 체리와 함께 1년간 세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돌아와서는 다시 3집 작업에 몰두해요. 이 3집의 모든 제작 과정은 애플뮤직의 송라이터란 다큐에 담겨있는데요. 이 다큐는 이제 돈과 인맥, 사랑하는 애인과 안정된 관계까지 모든 걸 갖춘 아티스트가 음악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즐기면서 자유롭게 에드는 이 3집이 본인 인생 최고의 역작이래요. 2집이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앨범이면 3집은 보다 홀가분한 상태에서 그간 쌓여온 감정을 훌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3집엔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I'm on my way, driving at night. I'm in love with your body. I'm in love with you, baby. I'm dancing in the dark. Don't wake up,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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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Go away. Heart that's broken.
is a heart that's been loved, so I'll sing hallelujah. I don't wanna know about your new man, 'cause if it was meant to be, you wouldn't be calling me. 정말 속에 막힌 걸 다 풀어내듯이 아주 파워풀하고 자유분방하고 더 로맨틱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유행한 트로피컬 하우스를 더 씌운 쉐이브 오브 유는 빌보드 핫백에서 무려 12주 1위를 했어요. 앨범은 차트와 그래미를 또 한 번 휩쓸었는데 이후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2018년 12월 에드가 여자친구 체리 시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둘은 학창시절 친구였다가 나중에 다른 친구 소개로 다시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연애하다 결혼까지 한 거라는데, 과연 에드가 체리의 어떤 점을 좋아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와이프는 완전 착한데 필드에서는 퍼킹 애니멀이에요. 테리는 주중엔 컨설턴트, 주말엔 필드하기를 한대요. 의외의 터프한 모습에 반했다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에드는 이제 달달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또 틈틈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다음 나온 4집은 콜라보 앨범이었어요. 에드도 이번만큼은 잠시 기타를 내려놓고 여러 게스트와 어울려 본인이 하고픈 음악을 실컷 했습니다. Beautiful people, top designer clothes, front row at fashion shows. Jump in that water, be free. Come south of the border with me. Jump in that water, 'cause I don't care as long as you just hold me near. You can take me anywhere to London. Yo, when I squeeze off this little pen on mine, done the remix, now I got Ed on Gran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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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I can still remember trying to shop a deal from Taco Bell to TR. 에드는 우상인 에미넴과 한 트랙에서 랩하는 영광도 누리고 또 게스트의 힘을 빌려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진 좀 잠잠하다가 요 며칠 전 싱글 하나를 내면서 정규 5집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죠. 에드는 2020년 마침내 아빠가 됐는데 이번 새 싱글 Bad Habits에는 그런 에드의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The American music industry, it's like a normal thing to work from 6 p.m. to 6 a.m. That's not like a normal schedule at all. A normal schedule is, that's why they call it a 9 to 5. I actually learnt it from, not to name drop, but Eminem does it. Like Eminem is strict. He works, I think he gets in at 10 and he leaves at 5, no matter what. And lunch is when lunch is, and you get off at lunch and you eat lunch and you come back, and there's no like fluidity. It's just like, this is it, and this is the way it works. And it works, man. If you have a family, your family can't like rely on someone that's fluid. 에드도 딸 낳기 전엔 자유분방한 예술가의 삶을 즐겼는데 이젠 가정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커졌다 합니다. 그래서 우상인 미네미 형 사는 걸 보고 본인도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9 to 5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해요. 신곡 배드 해빗은 이런 평소 몸에 새겨진 나쁜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뱀파이어에 빗대 세련되게 풀어낸 곡인데, 이 곡의 좋은 점은 가사를 에드 개인 경험에 특정짓질 않았어요. 좀 추상적으로 써놔서 오히려 각자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이 곡을 마약 중독에 관한 얘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술이나 성중독 혹은 전 여친에 대한 집착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My bad habits lead to late nights and in low. 아,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엔 기타 치면서 쫙쫙 내질렀다면 이번엔 댄스 트랙이라 그런지 뭔가 오밀조밀 통통 튀는 느낌이고 멋있게 분장까지 했습니다. 에드가 이번 싱글 관련 인터뷰에서 앞으로 음악에 변화가 있을 걸 예고했는데 보니까 배드 해빗은 맛보기 같고 현재 5집 작업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니까 그걸 또 열심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언론에선 에드 시런을 날 때부터 천재로 많이 묘사하는데 에드의 진짜 대단한 점은 그거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줄 때 그 재능이란 씨앗을 아끼고 보듬어서 결국 꽃 피워낸 거. 무작정 런던으로 향한 거나 끝까지 버텨서 기회를 잡은 거나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을 견뎌낸 거, 그거 같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성공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때 에드 시런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에드의 음악엔 힘도 느껴지고 서름도 느껴지고 애절함도 느껴지고 그런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에드는 지금 도전 중이죠. 현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는 또 다른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쫙 보니까 왜 사람들이 에드 보고 섹시하다는지를 알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에드 음악 들으시며 간만에 감상에도 젖어보고 힘도 얻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감사합니다.